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미루고 하고 싶은 것도 접어두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누군가는 평소처럼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아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몸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앞에서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그레고르 잠자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세일즈맨이었고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해도 쉬지 못했고 아파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이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배는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차를 놓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할 텐데,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 자신의 고통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삶.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옆으로 돌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였고 몸은 뒤집히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그레고르 일어나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단호하게 지각이다. 그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고르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 나는 분명 괜찮았는데 평소처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을 뿐인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사람은 너무 큰 변화를 만나면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고 몸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상함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기차 시간, 출근 시간. 그는 몸이 변했다는 사실보다 늦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나가야 했고 힘들어도 참고 일해야 했던 삶.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그레고르 무슨 일이니? 아버지는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냐? 그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상하게 뒤틀린 소리였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마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문 밖에서는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걱정과 짜증과 이심의 목소리. 그 모든 감정이 문 너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 출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그는 몸을 끌며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아니, 한 번의 꿈틀거리, 또 한 번. 그의 마음은 점점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는 문이 열린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보고 그대로 숨이 멎은 듯 굳어버립니다.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집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소리가 집 안에 처절하게 울립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괴물 같은 몸 안에 분명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에
때문입니다. 그레고르, 정말 내가 맞니? 그 목소리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입에서는 끔찍한 울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옵니다. 어머니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집니다. 오지 마. 그 순간, 그레고르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회사 지배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칩니다. 괴물이다. 세상에 저걸 어떻게.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칩니다. 당장 들어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떨리는 몸으로 말하려 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 그레고르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괴한 울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 순간 그레고르는 처음 깨닫습니다. 가족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그를 밀어붙입니다. 들어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립니다. 문턱에 몸이 끼고 딱딱한 등이 긁혀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서 들어가란 말이다. 쾅! 문이 닫힙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레고르의 삶이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방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 동안은 여동생 그레테가 그를 돌봅니다. 오빠, 내가 음식 가져왔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내려놓습니다. 빵과 우유. 그레고르가 늘 좋아하던 음식. 출장 다녀온 밤이면 허겁지겁 먹던 음식. 그레고르는 그걸 바라봅니다. 하지만 몸은 다가가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썩은 채소와 음식, 찌꺼기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레테 얼굴이 굳어집니다. 오빠, 정말 변해버렸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레고르 가슴을 깊게 찢어 놓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그레고르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며칠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레테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문을 열던 아이가 이제는 발로 문을 밀어버립니다. 아휴, 냄새 진짜 심하네. 예전에는 방 안에 들어오면 숨죽이며 울던 아이였습니다. 오빠,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접시는 바닥에 툭 던져집니다. 먹든 말든 알아서 해. 문은 곧바로 닫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레고르는 조용히 몸을 웅크립니다. 예전에 그레테는 그랬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지. 이번엔 어디 다녀왔어? 기차 오래 타느라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면 그레고르는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여동생 선물을 사주던 사람. 자신은 낡은 코트를 몇 년씩 입으면서도 동생 외투는 새 걸 사주던 사람.
배고픈 날에도 동생 좋아하는 케이크는 사 들고 들어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테는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에 그레고르는 숨조차 쉬기 힘들어집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바닥에 떨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레고르는 일부러 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목이 말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라도 또 무서워할까봐, 그는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부모님과 그레테의 대화가 들립니다. 나도 지쳤어. 그레테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맨날 내가 치우고, 맨날 내가 음식 가져다 주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다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내 오빠잖니? 그러자 그레테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오빠. 저게 어떻게 오빠야? 순간 그레고르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오빠는 예전에 끝났어.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박힙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거실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하려니 죽겠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어머니도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조용히 몸을 웅크립니다. 원래 내가 해야 했던 일인데.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날 그레테가 말합니다. 가구를 치우는 게 좋겠어. 그래야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여긴 아직 우리 아들 방인데. 하지만 결국 가구는 하나씩 치워집니다. 책상, 의자, 옷장. 그레고르는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그림 하나를 붙잡습니다. 모피를 입은 여인의 그림. 인간이었던 시절의 마지막 기억. 이건 안 돼. 그 순간 어머니가 그를 보고 쓰러집니다. 저리 가. 아버지는 격분합니다. 이제 그만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냐? 그리고 식탁 위 사과를 집어 던집니다. 퍽. 사과 하나가 그의 등에 박힙니다. 그레고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자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목이 말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저 아이 얼굴이 보고 싶구나. 그러자 아버지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 얘긴 하지 마. 이 집안 망친 걸로도 충분해.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그레고르는 문 너머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을 망쳤다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던 시간들이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길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식사, 아픈 몸으로 억지로 탔던 새벽 기차, 잠도 못 자고 일했던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레테의 연주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레고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전 그는 몰래 돈을 모아 그레테를 음악학교에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레테는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 그 꿈 하나로 버텨왔던 시간,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레테. 하지만 그 순간 하숙인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저 괴물을 당장 치워. 그레테는 바이올린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그레고르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지침뿐이었습니다. 그레테가 울면서 외칩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레고르는 멈춰섭니다. 우린 이제 지쳤어. 나도 더는 못하겠어. 그리고 마지막 말. 저건 오빠가 아니야. 그 순간 그레고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몸을 눕힙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오빠, 괜찮아? 예전처럼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레고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다들 편해졌구나. 그 순간이 더 슬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보입니다. 모피를 입은 여인, 인간이었던 자신의 마지막 기억. 그레고르는 아주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나도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너무 작았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이 멈춥니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은 그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울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 안에는
오직 긴 침묵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살아있는 동안보다 잊혀질 때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